자, 5차 시 탐구활동 3번입니다.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주도권 변화에 탐구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이 향촌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조선 전기는 이미 우리가 2차 시에서 학습을 했어요. 조선 전기는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사림의 특징 이런 거 하면서 이미 했었거든요.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해봐요. 조선 전기에는 지방 양반, 즉 사족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 이 사족은 빈칸 15번의 유향소입니다. 유향소, 머무를 유, 향촌향, 장소소. 유향소를 중심으로 수령을 보좌를 했죠. 그리고 지방 양반들의 총회인 향회를 통해서 결속했고, 그 다음에 지방사족의 여론을 모으고 학문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서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족 중심 향촌 지배 구조를 만들었죠. 특히 이 서원은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가 되었고요. 이 백운동 서원은 나중에 국왕으로부터 편액, 토지, 서적, 노비 등을 하사받는 사액 서원이 되면서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 서원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지방사족의 주도로 주민들이 지켜야 할 자치규약인 향약이에요.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라는 사람이 중국의 여시 향약을 도입한 게 시작이었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뭐 이황이나 이이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향약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유향소, 향의, 서원, 향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선 전기는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양난 이후에 아까 양반 숫자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증가하니까 향촌 사회에서 양반이 지녔던 권위는 약화되고, 양반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친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원이나 사호 같은 걸 세우고 동족 마을을 형성해서 촌락당으로 동략을 시행하기도 했어요. 이제 위기의식에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향촌 지배권을 둘러싸고 구향과 신향의 다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구향은 원래부터 그 향촌에 있었던 이제 사족들을 말하는 거고, 신향은 이제 새롭게 성장한 분홍층, 아까 뭐 양반 족보를 사가지고 막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그 진출한 신향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고 합니다. 향전.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구향과 신향 사이에서 향전이 나타나게 된다. 누가 이겼을까요? 구향이 이겼을까요? 신향이 이겼을까요? 여러분 어부지리라는 말 알죠? 그 두 사람이 싸우니까 오히려 제3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누가 이득을 받냐면 오히려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선 전기에는 사족 중심으로 향촌 지배가 이루어졌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신향,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구향, 이제 구향과 신향의 이제 대립이 나타나는 향전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어부지리로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해지더라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조선 후기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에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를 골라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친령제도는 신랑이 친히 신부를 맞이해 온다는 뜻으로 결혼 후 신부가 시댁에서 생활하는 제도죠. 그런데 우리 고려시대 떠올려 보면 고려시대에는 오히려 사위가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시집살이, 여자가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장자상속이라고 해가지고 재산과 제사 등을 집안의 큰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고려시대랑 비교해보세요. 고려시대에는 재산을 장남한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딸하고 아들하고 상관없이 골고루 분배하기도 했고, 오히려 딸한테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 같은 것도 남녀가 돌아가면서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성리학적 질서가 확산되면서 명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제 장자,
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이제 여성이 그 시댁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첩을 막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는 게 중요한 게 된 거죠.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조선 후기의 모습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었고요. 호적에는 태어난 순서와 상관없이 아들부터 기재가 되었고, 여성의 재혼 역시도 금지가 되었고요. 남편이 죽으면 계속해서 그 죽은 남편을 기리면서 살아야 되고, 오히려 남편을 따라 죽으면 열려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열려문을 세워주기도 했어요. 그 다음 부모의 재산은 아들한테 더 많이 상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남이 부모의 재산을 전담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여성의 지위가 고려시대는 이렇게 여성이 사회에 진출만 못했다 뿐이지 가정 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동등한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남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이렇게 기울기가 이제 회복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까지 조선시대 신분제도와 향촌지배질서의 변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여성의 지위까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